안녕하세요. 김용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와 물가로부터 시작한 한 챕터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이제 PER, PBR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보면, PER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값, PBR은 시가총액을 자산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뭐 예시를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회사는 PER 10인 회사고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에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PER 5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저평가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BR은 조금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직접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이버 증권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16조입니다. 오늘 제가 416조가 있으면 삼성전자를 다 살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자산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이버에서는 그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들 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PBR은 1.36이고요. 삼성전자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1.36배, 즉 36%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주가라는 것이 이제 미래의 이익을 반영한 가격인데, 회사의 자산 가치만도 안 되게 거래가 된다는 건 이익을 아예 못 내거나 뭐 적자이거나 하는 회사에서나 가능한 일인 거고요. 보통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자산 가치는 이미 뭔가 좀 깔고 가는 디폴트 값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BPS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51,385원이네요. 이 가격의 의미는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가 1대1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네. 뭐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본인의 주식의 PER, PBR이 몇인지는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는 그럼 PBR이 얼마나 될까? 그건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저는 뭐 고유명사나 지명 같은 거는 보통 네이버를 주로 활용하고, 뭔가 좀 검색이 까다롭다거나 뭐 문장스러운 건 구글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코스피의 PBR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뭔가 구글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에서 이걸 검색을 해보면 한국거래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PBR은 0.85배네요. 코스피 시장 전체는 코스피 상장사의 자산가치 합에도 지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1.36배 정도로 자산가치보다는 좀 비싸게 거래가 됐지만,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유한 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단순 계산으로 돈만 있다면 코스피 전체를 다 사서 그 회사들의 자산을 처분해서 팔면 거의 29%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85고 코스피의 자산이 100이니까 85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자산들을 다 처분해서 제가 100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25가 남잖아요. 그럼 25 나누기 85는 29%, 네, 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인 거고요. 이건 실제로는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 코스피 중에서는 뭐 적자 보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산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제 시가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딱 왔을 때 시가가 급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참조하는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쓴 글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과거 코스피는 0.83에서 0.86 PBR 수준이 저점이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0.86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83에서 0.86. 이게 과거 코스피의 저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코스피 전체가 아무리 엉망이라 그래도 이렇게 자산 가치인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될까요? 그래서 제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이 더 딥스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말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바이 더 딥스에서 BTS 전략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뭔가 구덩이나 움푹 파인 하락의 사자 이런 뜻이고요.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움푹 패이는 구간이 생겼을 때마다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자산가치 1에도 못 미치고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도 0.83에서 0.86 정도에서는 저점을 형성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코스피 시장을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 더 딥스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채권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한다. 이건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채권의 금리가 엄청 높고 그거는 물가가 엄청 높아서인데 그럼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매우 딥스한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인데 이건 이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나 현물이나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에 금리가 낮을 때는 이 10년물 국채 가격이 14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계속 빠져서 107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그럼 주식은 너가 이제 PBR 이런 걸로 기준을 잡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채권에는 그런 PBR 같은 기준이 없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공식도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 채권이란 건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게 물가니까 우리의 물가에 대한 감을 뭔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가가 더 오르기 힘들 것 같아. 아니면 물가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 역으로 이렇게 역발상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내년에는 물가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거 5년 동안 가장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불황이 되거나 아니면 한계치에 도달을 해서 물가가 더 이상은 좀 오르기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채권 가격은 많이 빠져 있을 테니 채권을 매우 낮은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이 더 딥스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스피를 매수한다. 하나는 채권을 매수한다. 이유는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면 실전으로 넘어가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는 걸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간접 투자는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져서 코스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직접 투자 형태로 하려면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을 비율별로 다 사야 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간접 투자 형태로 가는 것이 맞고 이 간접 투자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증권사 창구나 인터넷으로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ETF라고 해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붙이는 ET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ETF가 실제 주식형 펀드보다 거래하기도 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 ETF에서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좀 간접 투자라는 개념이 잘 머리에 안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코스피라고 하는 시장을 잘게 썰어가지고 뭔가 두부처럼 딱 한 모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부 한 모를 사면 뭐 단돈 10,000원으로 코스피 전체를 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펀드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이 ETF도 이제 여러 곳에서 만드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ETF 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덱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ETF 상품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코스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를 찾는 거니까 국내 주식을 선택을 하시면 총 69건이 검색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이건 좀 가격이 있네요. 한 모가 31,633원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뭔가 끝에 좀 반등이 있긴 했지만 확실히 딥스가 생겼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입니다. 다시 ETF 상품을 누르시고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채권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최근에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물가가 오르고 뭐 금리 때문에 이제 난리법석을 쳤으니까 가격적으로는 엄청 많이 빠진 거를 찾는 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역순으로 클릭을 했더니 역시 최근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미국, 그리고 변동폭이 큰 장기채가 검색이 됐습니다.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8%니까 엄청 처참할 정도죠. 차트를 보더라도 뭐 6개월 내내 빠지고 최근에 더 딥스가 형성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덱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 검색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한테 뭐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고요. 제가 미국 최울트라 30이라고 하는 채권 ETF와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주식형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걸 제 투자금 1,000,000원에 40%, 20, 20 이렇게 코덱스 200과 울트라 30년을 20 이렇게 총 40%까지 편입할 생각입니다. 코덱스 200은 한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요. 울트라 30은 한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연말까지요. 이건 뭐 그냥 약간 스킬적인 부분이고, 뭐 제 생각이 뭐 오늘 사서 당장 뭐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뭔가 그 횟수로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반대로 뭐 갑자기 올라버리면 다 못 사고 올라서 수익을 조금 덜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래도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몇 번 나눠서 그렇게 연말까지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편입하는 종목들은 커뮤니티에 정리를 해서 올려두려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종류랑 매입 단가, 그리고 같이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는 것보다도 뭔가 이제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 또 절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번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두면 또 다음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걸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와 물가에서 출발해서 채권,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과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담을 것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영상을 이제 제한된 시간에 찍으려다 보니까 중간에 디테일한 부분들, 원래는 제가 그런 걸 되게 잘 못 넘어가는 성격인데, 어쨌든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뺐고요. 그걸 다음번에 좀 짧은 영상들로 꼭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서 조금 그 이해를 늘려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써뒀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직접 응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안 커졌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제 SNS를 통해서 질문이나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 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하나씩 찍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같이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시작을 위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